안녕하세요. 음, 추석은 잘 지내셨죠, 모두들? 추석이 지나고, 음, 첫 번째 주라고 해야 되나? 그쵸? 어, 아이고, 저번 주에 하다 말은 거죠? 그냥 모두들 추석을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음, 이거 하기 전에, 어, 제가 마테를 조금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이 했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열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한번 열어보고 살짝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거는 구매했던 건데 세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잘 쓰는 마테라서 구매를 조금 더 해갖고 나머지는 없는 것들, 세일하는 것들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고 싶어서 열어본 거고, 요거는 서비스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왔나 궁금해서 그냥 요런 캐릭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약간 일러스트 같은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는 안 했는데, 이제 상품을 조금씩 구매할 때마다 주신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직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것들이구나.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거, 요거는 서비스로 보내주신 건데, 사실은 요거는 오늘 도착했는데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로윈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구매했던 것 같네요. 추석 전에 구매했던 건데 여기저기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중간에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추석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제 일생일대에 가장 싫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선 겉에는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안에 배경지를 붙이면서 배경지를
고쳐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의 책상은 거의 한 달째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 마구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정리하기가 싫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날씨가 선선해지고 조금 그러면은 정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짐도 정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요즘 만사가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진짜 운동만 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벨리 댄스 그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싫어서 하기가 싫어서 그래도 닦고도 하기 싫고 막 진짜 막 모든 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요번 추석 때는 음식도 잘 못 먹고 막 다 토하고 막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재봤더니 대부분 추석 때는 음식도 잘 먹고 막 이래서 살이 찐다는데 저는 물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따로 뭐 하지는 않았는데 2kg나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 추석은 저는 제 인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싫은 추석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도 신혼여행을 가서 안 오고 아직 안 왔고 뭐 집 가족들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일로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잘 먹지도 못하고 조금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비가 오는데 차 몰고 나가서 사고 날 뻔도 했었어요. 차 사고 날 뻔하고 정말 비가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그래서 차선을 잘못 봐서 역주행을 살짝 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사고가 크게 날 뻔했었어요.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순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새벽 4시 넘어서, 사실은 차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었지, 차들이 많았으면 정말 큰 사고 날 뻔 했었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었지, 추석에? 나는 제가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는 씩씩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남들한테 그냥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고, 그냥 그런 게 싫어서 괜찮은 척 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지금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뭐, 그렇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삐져나와서.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죠? 추석에. 거기다 날씨까지 막 비가 오고 이러니까 좀 더 우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번 추석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나는 내 인생의 패배자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
남들은 평범하게 물론 속사정이야 잘 모르지만 음 이렇게 제가 보기 제 눈에 비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어서 오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 이런 생각들요. 안녕하세요, 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추석에 있었던 저의 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제목창에 소소한 일상이라는 얘기도 제목을 붙여놨었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미리 얘기해놔야겠어요. 오늘은 투덜투덜 푸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투덜투덜 푸념하고 자아 비판과 뭐 그런 방송 그런 느낌 뭐 그래서 친구가 어제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가 그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너가 계속 우울해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를 망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석 내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아니면 음, 내 잘못인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추석 내내 자아 비판만 막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나의 잘못인가 보다 모든 게. 뭐 막 그러면서 남들은 다들 잘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막 이제 그런 걸로
흰님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든 추석이었죠.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잖아요. 뭐, 뭐 사람들은 뭐, 음,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음,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내 나름대로는 다 어, 맞춰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안 그랬을 수 있겠지만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라고 안 해도 눈치 보게 되고 그랬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이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예를 들어 내 닥터 채널이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아마 만약에 뭐 보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음, 왜 개인적인 얘기를 그런 데다가 얘기하냐. 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뭐 사생활을 왜 그런 데서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남이니까 남이 됐으니까 헤어졌으니까 뭐 그 사람 눈치 보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네가 더 힘들어하고 죄의식을 갖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추석 때는 그냥 다 제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잠시만요. 저 커피가 이쪽에 있어서. 아까. 이 시간에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우울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다종맘님 어서 오세요. 사정은 어,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나? 어, 솔직히 얘기해서 확인은 안 해봤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본인이 음, 본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갑자기 해서 음,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지금 음, 그리고 잠수 뭐 중간에 뭐 저기도 있었지만 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도 없고 음, 10년 넘게 음, 그냥 한순간에 다 깨진 듯한 느낌?
연애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뭐 연락도 안 되고. 잠시만요. 어,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자꾸 나서. 아, 나도 모르게 울컥해져서. 음, 사실은 그래서 영상도 다 귀찮고 원래 주중에 하나씩 올렸는데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잠깐 휴식기를 갖게 됐죠. 굉장히 씩씩하게 버텼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들은 게 9월 7일이었나? 9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이면서 사람들이 막 가족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번 추석은 완전 헬이었어요. 헬.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를 이런 방송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개인적인 일을 바깥에다가 얘기하냐면서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길들여졌었던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울고 싶으면 제가 한 달 동안 어, 잘 안 울었거든요. 근데 슬플 땐 울고 털어내야 되는데 너는 너무 씩씩한 척 했죠. 창피한 것도 있고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정말 일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눈치도 못 챘고. 매일 연락 오던 사람이 그날 연락이 안 되길래 바쁘냐는 카톡 한번 보내고, 그날 밤 12시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여자가 생겼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딸 결혼식에도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결혼식을 6일 5일 6일 남기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식까지는 그래도 청첩장이며 다 했으니까 "결혼식까지는 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 전화 받고 그 그 뒤에 결혼식까지 5kg가 넘게 빠졌으니까요. 딸 결혼식 하는데 이뻐 보이려고 다이어트는 하고 있었는데 그 덕에 제대로 다이어트가 된 거죠. 그리고 뭐 거의 연락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 뒤로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오늘까지 됐죠. 추석은 너무너무 싫었고. 혹시 이거 우리 사돈이 라이브 방송 보는 건 아니겠죠? 제 채널 구독은 하고 계신데. 음.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인제 추석 때 인제 딸도 없고, 딸은 신혼여행 가서 아직 안 왔거든요. 16일 날 오니까.
딸도 없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들은 다 가족들끼리 인제 모여서 밥도 먹고 막 그러니까 당일날 인제 동생네가 와 가지고 밥은 잠깐 먹고 있다가 갔는데 이제 가족끼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렇게 좀 속상했죠.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제 지방에서 일하면서 인제 뭐 직원 기숙사 같은 데 있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가겠다고 할 때마다 항상 오지 말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반 동안 그 사람이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아 몇 번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었고 오지 말라는데 뭐 혼자 있는 게 아닌데 꾸역꾸역 가는 것도 그래서 안 갔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확인하러 가고 싶어도 몰라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자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게 모르고 있는 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책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카톡도 다 탈퇴해서 카톡도 없어지고 문자는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나는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엄마는 치매시니까 뭐 얘기해도 기억도 못 하시고 근데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서도 아 이런 거 그 사람이 보면은 되게 싫어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할 텐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내가 그냥 웃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종신보험을 들었던 거를 확 깨버렸어요. 너무 미워서. 근데 그 추석 때 내가 종신보험을 껴버려서 이 사람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그 있죠. 왜 다른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알리기 싫어서 혹시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응? 그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근데 어쨌든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얘기를 하자고 계속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 답이 없으니까 내가 뭐 긴 문장으로 보냈더니 내가 보낸 문자 봤냐 결혼식 바로 앞두고서는 이제 보낸 문자 봤냐 했더니 봤대요. 그래서 아 그냥 확인은 안 해봤지만 봤는데 답이 일부러 안 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건지 뭐 정신승리를 하는 건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돌아올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서로의 그런 게 쉽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정말인지 뭐 다른 문제인지 뭐 근데 뭐 우선은 그 회피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정확한 대답도 안 해줬고 정확하게 얘기도 안 했고 어, 답답한 거죠. 그냥
짧은 것 같아요. 자르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 새로 만난 여자가 너무 좋아서 뭐 나한테 그러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깔끔하게 얼굴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식 날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얘기를 못 꺼냈고. 그러니까 솔직히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들어서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느낌 아시죠? 표현이 좀 그런가? 나는 설명이든 변명이든 뭔가가 듣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그게 잠수니까. 조금 저는 연애하다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화로 그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알았던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죠. 신뢰가 깨졌다는 게 제일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이었고, 다른 문제라면 의논을 하고 뭐 음, 방법을 찾아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의심 의심조차도 해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화 받았을 때는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카톡은 계속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그래서 답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요즘 세상에 카톡을 안 깔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그 새로운 핸드폰에다가 카톡을 깔았겠죠. 새로운 번호에. 이건 제 생각. 카톡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뭐 카톡이 이러쿵저러쿵 욕을 해도 그러니까 뭐 다른 핸드폰을 만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갔는데 추석 때 사고 친 사람은 괜찮은데 왜 제가 후폭풍이라고 그러나? 왜? 그게 시계 온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추석이.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뭐 싸우기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싫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뭐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벨리 댄스를 끊었죠. 벨리 댄스도 끊고 헬스도 1년치 끊고 PT도 끊고 그래서 그랬어요. 쫑알쫑알 떠들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12kg이 빠졌어요. 역시 다이어트에는 속상한 것만큼 살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kg가 빠졌고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음, 이겨내 보려고 잘 견뎌서 음, 가끔씩 제가 혹폭풍이 올 때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어제 든 생각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상황은 벌어졌고 나한테 통보했고, 음,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화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요. 제가 홧김에 집에 있는 짐은 안 가져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다 버리래요. 그래서 봤더니 미리미리 다 가져갔는지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서 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옷하고 평상복 몇 개, 운동화 한두 개? 없어요. 집에 음, 가져다 줄 것도 없더라고요. 뭐 가져가라, 막 와서 짐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핑계거리라도 뭐 그냥 뭐 어차피 버리라고 했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혼식 날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인감도장, 그거 3개만 챙겨줬어요. 가져가라고. 짐은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버리고 지금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계획은 가을에 선선해지면 베란다며 집 정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람 짐이 뭐가 있나 봤더니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집에.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뭐 가져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집에.
막 더 비참한 거예요. 집에 짐도 없어. 뭐 남아있는 짐도 없고 뭐 진짜 잠옷 바지 와서 집에 가끔씩 올 때마다 어 입었던 뭐 그거 잠바 겨울 잠바 몇 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이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일부러 그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진실이 중요할까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상황 받아들이고 뭐, 뭐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뭐 그게 뭐 다 안 되니까 사는 것도 몰라. 전화 연락도 안 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 안 받아들인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뭐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래서 요즘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어쩔 때는 너무 열불딱지가 나서 어디라도 가고 싶지만 엄마가 또 치매로 계시니까 내 맘대로 여행도 갈 수도 없고 음,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던 황금 같은 추석 연휴가 저에게 완전히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제 일상이 완전 다 망가지고, 일상도 망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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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뭐, 일상뿐이겠어요. 뭐. 되게 씩씩하게 잘 버텼는데, 완전 추석 때. 얘 뚜껑이 어디 갔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닐 거야 안 믿다가 이제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정인가? 잊혀져 가는 과정인가? 딸도 결혼하고 치매 엄마 혼자 돌보고 나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딸이 있긴 하지만 이제 딸도 자기 가정을 이제 어머, 이런 참사. 이런 참사가. 음, 참사로 인해 말을 하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꾸려서 나간 거니까요, 딸도. 나는 딸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엄마도 이제 등급이 나오니까 등급 신청해서 음, 이제 데이케어 가고 그러면 이제 큰일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알콩달콩 둘이서 잘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아,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미워지는 거죠. 옆에 물론 엄마가 계시지만 제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지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정말 옆에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더 힘들다 생각했으니까 그렇겠죠. 뭔가 엄마가 치매이고 뭐 치매이시고 제가 이제 있는 게 부담이 된 걸까? 막 이런 생각.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부담이 돼서 이렇게 된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알고 싶은데 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본인은 뭐 그게 기다 아니다 뭐 무슨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상황이 됐는지 그런 것도 변명조차 하기가 싫었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겠죠.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뭐 이겨낸다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잊혀질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맞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약 오르고 화도 나고 억울하고 막 이랬는데 뭐 그 사람도 뭐 뭔가 힘들었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나에게서 위로가 안 되니까 뭐 딴 여자를 만났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서 오세요, 유디님. 감사합니다. 뭐 뭔가 부족했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했겠죠. 내 잘못이 전혀 없는 건 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뭐 어른들 말에 뭐 원인 제공을 뭐 제가 했다고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인데 뭐 뭔가 저한테서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그런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정말 결혼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알죠. 뭐
뭐 문제 뭐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 없고 다들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 다 해 봐서 아시지만. 근데 저는 그거죠.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왜 나하고 의논을 해 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대화도 안 해 보고 "힘들면 힘들다." 뭐 예를 들어 "난 네가 이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거 없이 인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던 것인지 뭐. 그래서 지금은 제 상황에서 제가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든 생각은 '나를 가꾸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벨리 댄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12kg, 13kg 정도는 살을 뺐어요. 뭐 언젠가 뭐 마주칠 수도 있고 뭐 영영 안 마주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죠. 그지만 음 왠지 막 후질구레해 가지고요. 막 그 뚱뚱했으니까 지금도 날씬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잡생각도 많이 나니까 그냥 그래서 벨리 댄스도 배우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운 거죠. 어 예. 그래서 뭐 계속 울고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멘탈이 강하진 않아서 가끔씩 인제 후폭풍처럼 그렇게 막 오면은 울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그것도 뭐 잊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테고. 어 그냥 나는 나대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뭐 찾아갈 수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멘탈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신승리하는 중이죠 뭐. 그래 네가 나를 버리고 뭐 얼마나 뭐 젊은 여자를 만나는지 이쁜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똑같지 않나요? 인제는 나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배신감에 사람을 못 믿겠기는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내가 뭐 남자의 뭐 목을 메고 뭐 미쳐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왠지 약올라서 약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나도 좋은 사람 오면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 그러려면 나를 좀 더 가꿔야겠지? 막 이런 생각? 그 사람이 뭐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연락 온 것도 아닌데, 그래 네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네가 뭐 보게 되면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시회를 계속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미술관 뭐 이런 데다 전시하는 것보다는 서일패에서 부스 하나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하면은 어차피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일러스트나 다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뭐 파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전시회를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내년 말에는 벨리 댄스 대회도 한번 나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벨리 댄스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또 섹시하게 벨리 댄스. 음 그리고 '성형도 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또 살짝, 성형까지는 아니고 제가 흉터 같은 게 있는데 얼굴에, 그것도 이제 수술을 하려고요, 올겨울에. 그것도 수술하고 음 그러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헬스를 다니는데 PT를 다니는데요. PT 선생님이 내년 3 월, 4 월에 이렇게 약간 이제 살찐 사람들이 3 개월 동안 운동을 해서 뭐 이제 다이어트에 얼만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헬스 전국 매장에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대회를 작년에 했었나 봐요. PT 선생님당 뭐 1 명이나 2 명을 자기가 PT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는데 나보고 "해 볼 생각 없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등 하면 금을 준다는 거예요. 프로필도 찍어 준대요. 바디 프로필도 무료로. 웃기죠? 인제 내년 한 1-2 월 2월 3 월쯤에 시작을 한대요, 그게. 그래서 인제 여름 오기 전에
그거를 하나 봐요. 밤새 다 보고. 그 바디 퓨리필도 공짜로 찍어 주고 금도 주고. 근데 인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인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인제 "해 보시면 어때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저 요즘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복에 화장실 딱 갔다 와서 공복에 몸무게 찍어 가지고 PT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라고 하셔 가지고.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 몸무게 안 재본 지 10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인제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보다 10 킬로 정도 더 빼고 싶어요. 지금 12 킬로 뺐으니까 10 킬로 정도 더 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제가 살이 너무 많아 쪄 가지고 창피했죠. 창피하죠. 저도 솔직히 몸무게 처음에 재보고서는요. 제가 그렇게 정말 무거운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살을 열심히 빼서 벨리 댄스도 예쁘게 추고 섹시하게 예쁘게 추고 대회도 나가고 서일패에서 전시회도 하고 음 뭐 그런 거요? 그런 거 해 볼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돼서는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예. 인제 다음 주 아마 인제 엄마 등급 나오면 인제 등급이 나오셔서 일 주일에 3 일을 데일리 케어를 가실 수 있어요. 그게 인제 전체 금액의 15%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 일. 그러면 아침 9 시에 차로 모시러 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점심 거기서 먹고 5 시 뭐 5 시, 6시 뭐 이때 4 시, 5시 이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화수목하면 제가 벨리 댄스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가거든요. 뭐 좀 더 여유롭게 배울 수도 있고 하고 싶었던 거? 인제 뭐 솔직히 딸도 결혼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까 자유부인이 된 건가 진정한? 결혼을 또 일찍 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28 이거든요. 근데 저는 50 초반이에요. 50 호랑이 띠니까 52 이란 말이에요. 아직 젊지 않나요? 할머니라고 하기엔 좀 젊죠? 52 이니까. 바뀐 나이라면 51 예요. 51 인제 50 거의 50 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인제 걸리는 게 좋게 생각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딸도 다 자식들도 다 자식 하나 있는 것도 결혼했으니까. 엄마가 치매여서 제가 돌보긴 해야 되지만 인제 데일리 케어 가시면
그냥 자유부인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뭐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거고,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쵸? 우리 딸이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유디님이 말하는 것처럼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나 벨리 끊었을 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래도 이게 상처라는 게 금방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몇 번은 더 이런 우울함이나 뭐 이제 이런 게 찾아오겠죠, 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옅어지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옅어지겠죠? 옅어지고 또 살아갈 테니까요, 저는 또. 그래서 우선은 가까운 것부터 지금은 벨리 댄스 열심히 배우고 살 빼고 예뻐지고 그런 것만 신경을 쓰려고요. 올 겨울까지는. 그리고 영상 안 했던 거 다음 주부터는 중간에 영상 평소에 올리던 것처럼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내년 서일패에서 만약에 전시회를 하게 되면 날씬하고 예쁜 모습으로 전시회를 하면 이렇게 어 어 제가 마른 체형은 아닙니다. 예쁘게 얘기할게요. 육감적인 뭐 그런 몸매로 뭐 서울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가요? 희망찬가요? 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도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어, 멋진 젊은 엄마, 예쁜, 예쁘고 멋지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까진 약간 이렇게 그래도 뭐 한두 달은 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어요. 멘탈이 조금 제가 ENFJ예요. ENFJ, ESFJ예요. 그래 가지고 약간 리더십도 있지만 외향적이기도 하지만 몽상적인 뭐 그런 걸로 뭐 약간 뭐 상상력이 풍부한 뭐 그래서 이런 다꾸를 할 수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 또 F이지만 또 J가 있어서 J가 아시다시피 계획형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희망적으로 오늘도 어제까진 되게 우울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친구의 말과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한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동영상 유튜브. 박지성이 이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어났는지 그런 거 쇼츠를 친구가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박지성도 슬럼프가 있었고 자기 칭찬을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칭찬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벌어진 일이고
너가 스스로 너를 칭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하라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제 얘기도 하면서 저의 감정을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어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렇지만 그냥 저 스스로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털어내고 싶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 채널이잖아요. 나 하고 싶은 얘기 나 남 다른 사람 흉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그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일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랬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시간이 언젠간 오겠죠. 어 그래서 주저리 하면서 얘기를 드렸고 저의 목표는 그래서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우선 '전시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음 우선은 줄여졌잖아요. "서일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더 막연한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라이브에서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눈물도 찔끔 흘렸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너무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고 더 예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예.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어차피 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저도 칭찬하고 어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행복해하고 그리고 원래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담담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완성했어요. 오늘은 다꾸가 주제가 아니고 제 제 얘기가 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같이 있어 주시고 저한테 위로 많이 해 주시고 흰님, 유디님, 다둥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이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속상하고 막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위로해 주시고 완전히 다들 천사예요. 위로해 주고 토닥토닥 해 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 주시고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혼자서는 조금 이겨내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 여러분들 덕택에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슬펐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상처도 보다듬어 주시고 얘기하면서 저도 힐링이 됐어요. 유디님, 희님, 다둥맘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요. 오늘은 요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다시 닭구 영상 올릴게요. 영상 올리면 와서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뭐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다둥맘 님도요.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좋은 일을 가지고 음 올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몸도 튼튼 건강, 마음도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같이 함께 지금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빠이빠이.